네, 실적 시즌을 한창 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2분기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이후로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는 생각만큼 잘 가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요. 실적에 따라서 잘 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어떤 종목들의 편차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생활건강이 어제 마감 무렵에 실적이 발표가 됐죠. 따라서 어제는 주가에 반영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개장초부터 외국인들 매도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각 약 8%, 이 좋은 종목, 고가인 이 종목이 우량주가 이렇게 급락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이죠. LG생활건강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 판도상에 변화가 이러한 주가의 하락을, 장중 폭락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일단 어제 기준으로 해서 최근 실적 발표한 몇 개의 업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깜짝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으로 아주 깜짝 놀랄만한, 시장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낸 데는 효성,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S오일 같은 그런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들 정도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무난한 실적을 낸 데, 약간 예상보다 상회를 했거나 또는 부합되는 정도의 실적을 낸 데가 이제 앞서 얘기했던 LG생활건강이고요. 또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대차가 우려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 범주에 들어가고요. 실적이 부진한 종목이 있습니다. 상당히 걱정될 정도로까지 최근 3년간 가장 최악의 성적을 낸 업체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SK하이닉스는 오늘 같은 날 주가 급등을 하고 있죠.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전에 몇 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적의 결과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 실적과 관련된 주가의 향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먼저 LG생활건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면 현재 지금 매출이 1조 5,539억 원입니다. 분기 대비 2.5%, 작년 동기 대비로 약 88% 정도 상승을 증가를 했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2,254억 원. 지난 분기보다 약간 내려갔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분기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로 봐야 된다는 건데, 물론 메리트 사태가 있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34%나 급등을 했다는 건데, 놀라운 것은 어쨌든 2분기 영업이익 규모는 2분기 사상 최대입니다. 또한 작년 동기 대비를 봤을 때 현재 매출은 무려 44분기 연속, 영업이익은 더 놀랍습니다. 45분기. 자, 4분기가 1년이죠. 그걸 따진다면 11년입니다. 11년 내내 작년 동기 대비로 단 한 번도 위축되지 않은 채 계속 성장을 했다는 것이 아주 놀라운 성장입니다. 해서 부회장 효과라고 하죠. 차석영 부회장의 전설이라고 할 정도로까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그것도 무려 11년 연속 매분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했다는 놀라운 그런 주인공이 바로 이제 LG생활건강이라는 건데, 이번 실적도 결코 나쁘지가 않았다는 것이, 특히 실적의 질이 상당히 좋아요. 럭셔리 브랜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후라는 브랜드죠. 숨 37이라고 하는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현재 면세점 매출 1위 브랜드가 바로 후죠. 현재 설화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럭셔리 브랜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50% 내지 거의 100% 가깝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다양하고 또 아주 탄탄한 유통망을 갖추고 있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양쪽을 다 섭렵하고 있죠. 거기다 방판이 국내 최고입니다. 방판이 막강하고요. 또 면세점도 확실하죠. 또 중국에서는 백화점망도 갖추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브랜드샵, 더 페이스샵도 아주 탄탄한 망을 갖추고 있는 상태,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중국 등 해외 부분,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아시아 전체, 또 그 외 다른 나라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하에서의 성장세는 여전히 아주 놀랍게 빠르다.
하는 것이죠. 또 실제로 6월 달에 인바운드, 즉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 관광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75만 8천 명인데요. 아마 성수기가 좀 가을철 성수기까지 감안한다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80만 명이 넘어갈 것이다 한다면 면세점과 관련된 매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 다각화가 상당히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그 지금 기존 사업과 그 연계성도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미용 기기도 해당이 되고요. 편집샵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이 됩니다. 또 건강 보조식품도 마찬가지고, 또한 LG 생활건강 화장품만 하는 것이 아니죠. 원래 식음료도 하고요. 또 생활용품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도태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탄탄하게 연간 10% 정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상당한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본다면 상당히 좋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가가 급락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일단 외형적으로 보게 되면 금년 중에 현재 LG 생활건강은 금년 최저점 대비 30% 이상 많이 올라간 상태이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 당시 들어왔던 자금이라면 차익 실현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2분기 실적 내지 또 앞으로 있을 3분기 실적까지 상당히 좋겠지만 4분기 때부터는 성장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성장폭이 약간 둔화될 소지가 있다. 즉 3분기 때 실적이 절정을 이룰 소지가 있으니 지금부터 미리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전략도 좀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드와 관련돼서, 사드 배치와 관련돼서 대중국과의 관계가 좀 불확실하죠. 불안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성장세도 다소 좀 들어온 측면이 있습니다. 상하이 자화도 마찬가지고요. 또 바이체링이라고 하는 중국 로컬 기업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와 관련돼서 현재 고급 브랜드에 대한, 고급 소비지에 대한 중국 관계 당국의 규제도 날로 갈수록 조금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 외에 다른 문제가 좀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건데, 가만히 보게 되면 오늘 화장품주만 밀리는 것이 아니죠. 현재 제약주도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아 ST에 현재 기술 수출과 관련된 차질이 좀 생겨서 그것과 관련돼서 제약주가 전반적으로 밀린다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지. 가만히 따지고 보면 지금 이와 같은 성장주, 즉 밸류가 높은 이런 종목들, 특히 LG생명과학은 현재 시점 트레일링 기준,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PER 수준은 3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PBR은 거의 8배 정도 된다는 것이죠.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밸류 문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와 관련돼서 최근 들어 삼성전자가 뜨고 대형주가 뜨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현재 일반 펀드 쪽에서도 고밸류 종목을 좀 기피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고요. 일부 섹터, 가령 건자재, 한샘 같은, 또는 일부 식음료, 오뚜기나 삼lik식품 같은, 또는 무학이나 이런 종목 다 마찬가지가 됩니다. 또는 현재 면세점과 관련돼서 호텔신라나 하나타임월드라든가 또는 현재 하나투어 같은 이런 종목들이 벌써 1년 전부터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고점 대비로 거의 침몰하다시피 할 정도의 주가가 반토막 내지 3분의 1 토막, 삼성 LNS, 지금은 현재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만 주가는 거의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 하에서 기대 수준은 상당히 높은데 어제 발표됐던 실적이 상당히 좋은 실적이긴 하지만 워낙엔 눈높이가 높고 또 시장의 판도 또한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단기 매물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관련된 비슷한 행보를 갖고 있는 종목까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단기적인 현상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 관리를 상황에 맞춰서 어느 정도